자, 교재는 13페이지 22번입니다. 자, 사기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공무원을 기망해서 농지 보전 부담금을 면제받았다. 사기죄 될 수 있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법익 중에서 재산죄에 국한되죠.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공공적 법익 침해 같은 경우는 사기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세금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이나 공공적 법이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망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기죄 된다 X. 또 틀린 부분은 사기죄의 보복인 재산과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동일하다는 이 부분도 틀렸습니다. 자, 2번 가봅니다. 예금주인 피고인 그랬죠. 자신의 은행 계좌에 송금된 돈을 출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기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예금주인 피고인이 타인 계좌가 아니라 자신 계좌라 그랬어요. 그쵸? 자신이 은행과 거래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은행의 계좌를 턴 겁니다. 자신의 계좌에서 자기가 자기 명의로 된 계좌에 돈을 빼낸 것은 권한 있는 자, 그쵸? 출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3번. 사기죄가 되려면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때 피기망자 측에서 과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죄가 되죠. 사기죄가 됩니다. X. 자, 4번 가봅니다. 자, 원인관계조과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을 해서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안 된다 X. 23번 갑니다. 공갈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기업본에서 직무집행 의사가 있죠. 그러면 수뢰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공갈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공갈죄도 당연히 되지만 직무집행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돈을 받으면 수뢰죄가 되고 만약 직무집행 의사가 없다면 수뢰죄는 되지 않고 공갈죄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직무집행 의사가 있기 때문에 수뢰죄가 된다 해야 됩니다. 안 된다 X. 자, 2번. 자, 겁을 먹은 상태의 애를 이용하여 범인이 스스로 재물을 가져갔다라고 했을 때 공갈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서 묵인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해서 재물을 가져가는 것도 공갈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X. 그쵸? 자, 3번.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네요. 자, 이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거나 인도를 받으면 기수가 됩니다. 만약 서류를 받게 되면 그때는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수가 될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완료된다 X. 기수가 된다는 것도 X입니다. 그냥 미수가 됩니다. 기수가 되는 것은 이전 등기를 격려받거나 인도받았을 때 기수가 되고 완료되는 거예요. 자, 다음. 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통해서 예금을 인출했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인출한 현금에 대해서는 절도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승낙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갈취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피해자 측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피해자 측에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게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게 그렇죠? 인출할 수가 있는 권한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금 인출했기 때문에 아직 그때까지는 취소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취소를 했었다면 예금을 인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취소가 전이기 때문에 유효하게 예금을 인출할 수 있었고 이것은 상대방의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이긴 하지만 동의나 승낙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성요건 해당성이 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도죄가 되지 않고 포괄해서 뭐만 된다? 포괄해서 하나의 공갈죄만 될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미음번 도박 행위가 공갈죄 수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박죄가 공갈죄 흡수가 됩니까? 흡수가 되지 않는 거죠. 이 보복이 달라요. 보복이 완전 달라서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에 흡수되는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별도로 죄가 되는 거죠. 두 개의 죄가 다 됩니다. 그래서 모두 틀렸죠. 정답은 5개 4번입니다. 자, 문제 24번 갑니다. 자, 횡령죄 부분이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뇌물 전달한다라고 했을 때 뇌물은 뭡니까? 불법 원인 급여물이죠. 불법 원인 급여물 같은 경우에는 위탁관계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임의로 소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 것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2번. 자, 시책비라 그랬습니다. 시책비를 개인 용도로 썼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 용도와 목적과 용도를 정해준 금전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과 용도에 맞춰서 써야 되잖아요. 그 용도와 목적에 맞추지 않고 임의로 써버리게 되면 횡령죄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책비 같은 경우는 뭐다? 용도와 목적이 정해진 금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로 썼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도 출제가 좀 몇 번 된 적이 있어요. 기억을 해두시고. 3번. 자, 보충 할인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위탁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한도를 넘어서 썼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위탁관계를 초월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초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뭐가 됩니까? 배신, 배임죄는 가능해요. 배임죄는 가능하지만 횡령죄는 되지 않는다. 자, 4번. 자,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 나와 있는데요. 자, 이때 보관자의 지위는 밑에 처분할 수 있는 권한 유무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X예요. 과거의 판례입니다. 권한 유무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등록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그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타인 재물 보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권한이 있어야지만 보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즉 차량 등록 명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상 맡고 있다면 보관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X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5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 보시면 금전채무를 담보한다 그랬죠. 2번도 금전채무를 담보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는 자, 요 마지막 줄에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 사무처리자가 되지를 않아요. 금전채무 같은 경우에는 2번도 마찬가지로 타인 사무처리자가 되지를 않아요. 따라서 처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 줄 타에 처분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다른 곳에 처분했다 하더라도, 또는 밑에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다른 곳에 처분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최신 판례입니다. 이 두 가지 판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3번 가보죠. 채무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줄 임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것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아요. 판례가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자, 4번 가볼게요. 자, 4번을 가보시면 중도금이 지급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도금이 지급되어 버리게 되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처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설령 중도금을 받고 그 전에 미리 가등기를 맞춰주었다 할지라도 이 타인 사무 처리자라는 이 신분관계가 신임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지가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변경되지 않는단 말은 여전히 타인 사무처리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금을 받고 본래의 매수자가 아닌 타 매수인에게 뭐 등기를 경계해 주었다고 한다면 배임죄가 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가등기를 해줬다 할지라도 중도금 받았다고 한다면 이 신분관계가 타인 사무처리자라고 하는 신분관계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뭐다? 중도금 받고 딴 곳에 팔아버리게 되면 배임죄가 된다. 그 뜻이에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26번 갑니다. 자, 작물자 파트죠.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많이 나왔던 판례죠.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건네받은 경우는 취득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뭐로 봅니까? 보관으로 보죠. 보관으로 본다. 취득이라고 하는 건요.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 이전 플러스 사실상의 처분권 획득, 이 두 가지를 모두 구별해야 돼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번을 가보면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은 점유 이전만 있는 것이지 처분권 획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취득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관만 된다 이렇게 보았죠. 자, 2번 중개하게 되면 알선죄가 되는 거죠. 그 알선죄 기수 시기는 알선행위시죠. 알선행위시의 기수가 됩니다. 따라서 중개라는 것은 알선행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따라서 알선죄 기수가 됩니다. 안 된다 X. 자, 3번 가보죠. 이중매매로 인하여 배임죄가 성립된 대상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소유자로부터 이 취득이죠. 이 배임죄를 저질렀던 소유자로부터의 취득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소유권자로부터의 취득은 작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범으로부터의 취득이 작물인 것이지 소유권자로부터의 취득은 작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작물 취득죄가 되지를 않는다. 동그라미입니다. 자, 4번은 자기 현금 카드를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현금 카드를 사용해서 현금을 인출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다? 이것은 자기 카드로부터 현금을 인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현금만 인출한 부분은 절도도 되지 않고 사기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컴퓨터 사용 사기죄로 만들어진 돈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 사용 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재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출한 현금은 그렇죠? 재산상 이익이 아니죠. 재산상 이익도 아니고 그렇죠? 이 인출한 것은 절도로 사기로 만들어진 현금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작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동그라미.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두 개입니다. 27번을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1번을 보시면 리스 회사 명의로 등록됐다 있잖아요. 이 회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차량은 회사 명의 등록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자기 소유, 갑 소유가 아닌 거예요. 회사 소유인 것이지. 그래서 이를 운전해 갔다 하더라도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차량은 자기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2번을 가볼게요. 자, 2번을 가보시면 대표이사 갑 그랬어요. 자, 무단으로 가져왔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차량은 대표이사의 이사가 뭐다? 이건 회사 소유로 보는 거죠. 동일시하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가져온 것은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소유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소유로 간주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답은 2번도 맞죠? 1번도 맞고 2번도 맞아요. 3번 볼게요. 자, 명의신탁의 약정에 따라서 이 건물을 처 명의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처 소유가 되는 거죠. 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 거 아시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을 소유가 되는 거지 갑 소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근데 이 갑이란 사람이 자물쇠를 채워서 임차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라고 했을 때 갑에게 있어서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질 않는다. 왜요? 왜냐하면 갑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 거라고요? 첫 거죠. 타인 첫 거란 말이에요.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는 되지 않는다. 기껏해야 업무 방해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막 그것도 맞는 말이죠. 자, 4번 가볼게요. 자,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갑 그랬어요. 개인적인 채무 담보 명목으로 A에게 회사 보유 차량의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유 차량인 거야. 보유 차량이라고 돼 있지 이것이 소유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쵸? 소유가 아니고 보유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공동대표이사 을이 이 차량을 몰래 회수해 왔는데 이게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권리행사 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부분처럼 이게 소유냐 보유냐, 소유냐 보유냐가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소유였다면 이거 공동대표이사다 보니까 자기 소유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로 자기 소유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로 될 수가 있는데 회사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퉈봐야 돼요. 어디까지? 법정 절차를 통해서 소송을 해야 되겠죠. 법정 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라고 밝혀질 때까지 까지의 점유 요것도 뭐가 된다? 권리행사 방해에 있어서 말하는 보호 대상이 된다 이 뜻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안 된다 했으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권한의 전부가 이 차량이 진짜 회사 소유인지 아니면 소유가 아니라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는 것인지가 밝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이것이 권리행사 방해죄 보호 대상인 점유가 된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정답은 4번이 맞아요. 4번이 틀린 거예요. 4번이 틀렸고 다 맞는 지문이죠. 맞죠?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죠? 자, 28번 갑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폭발물 사용죄는 자수하기 전에 감경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답니다. 한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적 감면이에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에 많은 감면 조항이 있는데 유일하게 폭발물 사용죄만 유일하게 필요적 감면이고요. 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임의적 감면으로 되어 있어요. 공무원 자격 사칭죄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자, 이건 외워두세요. 자, 보이스피싱 조직이죠. 이건 범죄단체로 봤어요. 이건 외우세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단체로 보았다. 3번이 답입니다. 자, 4번 지문은 잘 보셔야 되는데요. 4번 지문은 여기 집단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집단 같은 경우에는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거랑 비교하셔야 될 것이, 자, CF 하시고,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예요, 단체. 이 단체는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춰야 돼요. 갖춰야 되는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 통솔 체계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냐 집단이냐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 한번 가볼게요. 해설집 한번 가보세요. 해설집 가보시면 여기 몇 번이에요? 28번인가요? 28번 가볼게요. 자, 224페이지 가보세요. 224페이지. 왔어요? 자, 224페이지 왔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체죠, 단체. 단체는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요 꺽쇠 2번을 가보면 집단이죠, 집단. 집단 같은 경우에는 요게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체냐, 집단이냐, 요걸 구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 2020년도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우리는 이 꺽쇠 1번은 많이 봤을 거예요. 꺽쇠 1번은 많이 봤지만 꺽쇠 2번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꺽쇠 1번에서 말하는 단체, 꺽쇠 2번에서 말하는 집단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시고요. 29번 가볼게요. 자,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했어요. 1번에 많이 봤죠?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해 왔다고 한다면 위조라고 보지를 않죠. 그렇죠? 위조라고 보지 않습니다. 됐어요.
다음에 2번에 백지로 되어 있네요. 어음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이 이미 타인에 의해서 위조가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를 알면서 그 백지에다가 어떤 금액을 적어 넣어서 어떤 위조음을 완성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백지에서 백지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은 동일성을 상실한 겁니다. 왜?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은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위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별도로 또 다른 위조죄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 위조, 여기서 하나 위조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위조가 몇 개다? 아니죠. 이건 타인에 의해서 이미 위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타인이 위조죄가 되는 것이고요. 나는 거기다가 또 다시 이 금액을 기입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유가증권 위조죄를 별도로 또 책임을 집니다. 안 된다 X. 3번 이미 타인에 의해서 위조된 약속음을 변경했다라고 했을 때 변조가 되지를 않죠. 변조는 진정 성립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 성립이 아니죠. 그래서 변조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자, 3번. 자, 수표 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수표를 발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허위 작성이 아니죠. 왜 허위 작성이 아닐까? 그 수표의 성질 때문에 그래요. 어음이나 수표라고 하는 것은 무인 증권성 이라고 하는 독특한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표 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라 할지라도 수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이거 발행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허위 작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은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나요?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 30번 가볼게요. 자, 문서제 내용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인감증명서는 공문서고 사용 용도라는 사문서죠. 그래서 복합문서입니다. 복합문서. 뭘 바꿔 썼다는 거죠? 요 사용 용도란을 바꿔 썼다는 거죠. 그러면 공적인 부분이 아니고 사적인 부분을 바꿔 썼기 때문에 공문서 변조죄 등이 되지 않는다. 그쵸? 왜냐하면 사적인 용도니까. 그래서 이것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자, 2번은 최신 판례 잘 봐두셔야 돼요. 자, 사전자 기록죄, 뭐 공전자 기록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위작의 개념인데요. 위작의 개념에는 제가 기본 강의 때 했어요. 사전자든 공전자든 전부 다 위작은 뭘 포함한다? 유형 위조, 무효형 위조, 무형 위조, 불문이죠? 둘 다 포함합니다. 포함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했다든지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서 허위로 작성했다든지 모두 다 위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볼게요. 보시면 이 권한을 가진 사람이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썼죠. 그렇죠? 그것은 뭐다? 위작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권한을 가진 사람이니까 여기 무형 위조죠. 무형 위조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작으로 처벌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요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2번이죠. 3번 가보시면 자 지금 법인 이사가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 거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명했다는 거야. 누가? 이사가. 그랬다고 한다면 요 기재하고 서명한 부분은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설명하는 순간 이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이 내용이 된 거예요. 이사가 이 뭐뭐를 기재하고 설명하는 순간 이 내용은 이사회의록의 내용이 이제 된 거예요. 되었는데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임의로 이것을 멋대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변조가 되는 거죠. 변조가 된다. 변조라고 하는 것은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동일성 유지. 그래서 삭제만 했기 때문에 변조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권한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함부로 삭제하면 안 돼요. 삭제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변조죄를 처벌을 했다. 이 뜻입니다. 자, 4번도 중요합니다. 자, 이미지 파일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파일을 보여준 것은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보지를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 경찰 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운전면허증 자체를 보여줘야 돼요.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를 보여줬을 때 여기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를 보여줬을 때 이것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기로 보여주는 것은 이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라서 쓴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행사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 자체를 보여줘야지 죄가 되는 것이지 파일을 보여주는 것은 부정행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신 판례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31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사망자를 상대로 했다 하더라도 실체 권리관계가 일치한다면 불실기재가 되지를 않죠. 2번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회사 설립 등기를 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다면 불실기재가 되지를 않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자, 1인 주주는 그쵸? 상법 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임을 할 수 있죠. 자르는 거잖아요. 자르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잖아요. 그래서 상법적인 소송을 거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를 수 있어요. 자를 수 있기 때문에 불실기재가 되질 않아요. 다음 4번을 가보시면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효사유입니다. 무효사유. 무효사유란 말이에요. 이것이 기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공정중저 원본 등 불실기재죄가 되는 거예요. 안 된다 X.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